에코프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배터리, 전기차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지 않나요? 이 큰 시장에서 정말 모든 기업이 같은 속도로 수혜를 볼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만 극도로 선택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레이스에서 피트스톱을 도는 중입니다. 지난 3년간 리튬 가격 폭락으로 양극재 회사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그때 헝가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피트스톱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원가가 극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동시에 리튬 가격까지 반등하면서 이중 모멘텀이 작동 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키워드는 첫째, 왜 헝가리인가요? 유럽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현지 공급자가 되는 게 얼마나 강한 경쟁력일까요? 둘째,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배터리 업계가 웃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싼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받을 평가가 바뀌고 있어요. 양극재 회사에서 선진 소재 기업으로요. 글로벌 자동차사들이 유럽에서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테슬라 베를린, BMW 미넨, 폭스바겐 작센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양극재를 현지에서 빠르게 저가로 공급받는 거예요. 지금까진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했는데 운송비, 관세, 리스크가 얼마나 클까요? 바로 이 공백을 에코프로가 메우는 거죠. 헝가리는 유럽 중심부거든요. 헝가리 공장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유럽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요. 배터리 부품 중 현지 조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현지 생산 양극재면 관세 우대, 수입사는 제약하는 방식으로요. 에코프로가 헝가리에서 생산하면 단순 수출사가 아니라 유럽의 현지 공급자가 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할까요? 테슬라나 BMW는 양극재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얻는 거거든요. 헝가리 현지화로 에코프로의 원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뭐가 달라질까요? 전력비부터 봅시다. 헝가리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양극재는 에너지를 엄청 먹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톤당 원가가 수십만 원 떨어져요. 인건비와 물류비도 훨씬 저렴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톤당 원가가 40% 이상 내려간다고 봐요. 같은 제품을 팔아도 수익성이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톤당 17만 위안대까지 올랐어요. 지난해 대비 50% 폭등입니다. 배터리 업계가 웃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 레깅이라는 현상이 터지거든요. 양극재 회사들이 리튬이 폭락할 때 싼 가격으로 사뒀어요. 지난 2년간 그랬거든요. 이제 리튬이 반등하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저가 재고를 고가 시장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싼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현재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게 원가 개선과 동시에 일어나요. 이중 모멘텀이 지금부터 2에서 3분기에 실적에 본격 반영될 거거든요. 최근 몇 달간 증권사들이 잇따라 에코프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이요. 시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헝가리 현지화, 리튬 레깅, 원가 개선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면서 증권가가 이 회사 다른 애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리테일 투자자들은 아직 훨씬 뒤처 있어요. 증권가와 기관 사이에서 재평가가 시작되는 초기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의 기회 구간입니다.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받을 평가가 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양극재를 파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달라져요. 유럽 현지에서 고부가 가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에코프로여야 할까요? 기술력이에요. 양극재 기술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톱 클래스거든요. 여기에 헝가리 현지 기지까지 확보하니까 배터리사들이 단순 공급사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극적인 변화예요. 주가 배수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느껴봐요. 한쪽에선 헝가리 현지화로 원가가 구조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리튬 반등으로 과거 저가 재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 지금부터 2에서 3분기 안에 본격화된다는 뜻이에요. 단기 가격 레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구조적 원가 개선은 영구적으로 남아요. 이게 장기 성장성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헝가리 공장의 원가 절감이 예상대로 나타날까요? 초기 가동률이 낮으면 원가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절대 아닙니다. 헝가리 공장이 지어진 것 자체가 이미 글로벌 고객사들의 투표거든요. 테슬라, BMW, 폭스바겐이 에코프로를 믿고 현지 공급을 계약했다는 뜻이에요. 초기 가동률이 낮더라도 수요는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반등이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 레깅은 단기 현상이지만 원가 개선은 구조적 변화라는 거예요. 리튬이 떨어져도 헝가리 공장의 원가 우위는 그대로 남아요. 손익분기점 자체가 올라간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헝가리 전략이란 유럽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현지 공급자로 자리 잡는 구조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원가 개선이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올려서 시장 변동에 버티는 체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포지셔닝 변화란 양극재 회사에서 선진 소재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장기 성장성이 극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에코프로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헝가리 공장의 실질 가동률 공시예요. 분기마다 공시되는 수치가 원가 개선의 현실도를 보여줄 거거든요. 둘째, 글로벌 고객사들의 양극재 수주 현황이에요. 유럽 자동차사들이 정말 에코프로를 선택하기 시작했는지 그 신호를 캐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에코프로의 상승은 기대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올 겁니다. 오늘 에코프로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